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오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죠. 뭐 속초, 반얀트리 카시아 속초라던가 아니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에비뉴,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인지, 그리고 분양받아도 안전한지, 그리고 분양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알아봐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게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건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새로운 숙박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텔은 취사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이런 레지던스 같은 건물은 취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결합한 형태의 건물, 시설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적혀있는 것처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대출이나 이런 규제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 그리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일단 주택 용지가 아니라 상업지역에 건설이 가능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역 주변, 역세권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이런 입지적인 뛰어난 입지 조건이 일단 장점이라고 뽑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규제를 받지가 전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역시나 주택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그리고 공공시설 등의 제약이 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비용, 분양가는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유형으로는 크게, 제가 나눈 거긴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호텔형, 대표적인 게 최근에 분양 중인 카시아 반얀트리 속초라던가 해운대 에비뉴, 이런 호텔형 숙박시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형,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등이 이 아파트형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호텔형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많이 분양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런 호텔형 시설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분양업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향후 10년간 수익률을 보장한다 라던가, 어디는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라거나, 이러한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소리는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홍보 문구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계약만 맺으면 끝이기 때문에 전혀 절대 그런 말에 혹하면 안 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현장에 방문하신 다음에 과연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분양업체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향후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팔리겠죠. 현금화가 금방 되지만,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을 뿐더러 쉽게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급하게 큰 목돈이 필요해도 이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냥 한 10년 푹 묵혀두곤 이러한 여유 자금이 아닌 이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말 끌어다가, 영끌이라고 하죠, 최근에 끌어다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공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강릉에 몇 년 전에 분양한 이러한 시설도 최근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러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은 단순히 거저오는 건 아니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업체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잘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결과로서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이러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과연 어떤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파트형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파트형을 분양받으시는 목적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 조금 더 싸게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와 동일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이유라면 앞으로 절대 분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 지금은 불법이 아니지만 향후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향후 아파트형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절대 비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만큼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수익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이런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